요양원 문을 처음 들어서던 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병원 냄새랑은 또 달랐다. 차갑고 오래된 냄새, 그리고 묘한 냄새들. 엄마, 여기 괜찮다니까. 아들 민수가 내 짐을 들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다. 여긴 괜찮은 곳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곳이라는 걸. 그때 처음 박미정을 봤다. 요양복 바지에 손을 찔러 넣고 나이든 할아버지한테 소리치고 있었다. 아니, 아까 밥 다 드셨잖아요. 왜 또 달라 그래요? 그 목소리, 쇠 긁는 소리 같았다. 나는 괜히 숨을 죽였다. 나도 저렇게 될까봐. 입원 절차가 끝나고 병실에 누워 창밖을 보며 이러저런 생각을 한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멍하게 지낸다는 요양원. 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즐겁게 보내야지 하는 마음이 한켠에 자리 잡았다. 며칠이 지났을까? 요양사님 물 좀. 배를 눌렀다. 10분, 20분. 아무도 안 왔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박미정이 들어왔다. 아, 진짜. 미리 떠다 놓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 밤마다 왜 이래요? 컵을 탁 내려놓는데 물반이 쏟아졌다. 죄송해요. 내가 먼저 사과했다. 그 여자는 코웃음을 쳤다. 아유, 죄송은 내가 해야지. 이 나이에 살아계신 게 죄송하지. 그 말이 내 귀에 박혔다. 요양원에 들어올 때부터 요양사의 갑질이 살짝 보이긴 했지만 딱히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렇게 야단 맞고 얼마 안 지나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간호사 수진이었다. 침대를 정리하고 내 손을 따뜻하게 감싸며 말했다. 할머니, 손이 많이 차세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다. 사람이 사람답게 대하는 느낌. 오랜만이었다. 의사, 간호사, 요양사, 봉사자, 여러 명의 병원 관계자들이 있지만 그중 간호사 수지는 요즘 시대에 보기 드문 천사 같은 간호사였다. 매일매일 볼 때마다 날카로운 말투로 심장을 쿡쿡 찔러대는 요양사가 나는 두려웠다. 박미정이 저 멀리서 수진을 노려보고 있다. 수진이 앞을 지나가는데 툭 터지는 말로 건드리는 요양사. 간호사가 왜 요양사 일까지 해? 네. 아, 다른 건 아니고요. 어르신 상태가 안 좋아 보여서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요양사가 간호사 수진에게 화를 낸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가서 서류 정리나 하지. 남의 업무들까지 참견하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네. 요양사는 툭툭 던지는 비수 같은 말을 내뱉고 사라진다. 그날 이후 수진이 나를 챙겨줄 때마다 박미정의 눈빛은 날이 섰다. 왠지 모를게 무슨 큰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기분. 혹시나가 역시나였다. 병원 곳곳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간호사 수진이 병실에서 몰래 물건에 손대고 다닌다고. 나는 알았다. 모든 게 거짓말이라는 걸, 음모라는 걸. 아니나 다를까 병원 원장이 수진을 호출한다. 진실을 알고 있는 나로서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나섰지만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았다. 할머니는 가만히 계세요. 나서지 말고 짜증나게. 박미정이 말했다. 그날 원장실에 다녀온 수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을까 더 이상 수진을 볼 수가 없었다.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너무 미안하고 속상해서 하루하루가 괴롭고 힘들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운동을 하기 위해 복도를 걷던 중 요양사들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는 소리를 들었다. 박미정 목소리였다. 낄낄거리며 누군가 뒷담화를 하는 듯 보였다.
그 속에서 수진이라는 이름이도 흘러나왔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듣다가 깜짝 놀랐다. 수진이를 자른 건 박미정이었기 때문에. 박미정은 병원 요양사로 10년째 일하고 있는 오래된 인물이었던 듯 했다. 웬만한 간호사들보다 병원을 더 잘 알고 있었고 신입 간호사들은 박미정에게 굽신거리고 있는 듯 했다. 간호사 수진을 잘리게 한 이유는 단 한 가지. 박미정 요양사에게 매달 특별한 선물 같은 걸 상납같이 해왔던 것. 수진은 이런 걸 안 해왔단 것이었다. 그러니 눈에 가시였을 터. 수다 속에서 또 다른 사실도 들을 수 있었다. 어리적 부모 없이 할머니와 컸던 수진. 그리고 형편이 안 돼서 학교는커녕 돈 벌기 위해 4시간만 자면서 검정고시로 간호사까지 되었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다. 말도 안 되는 몰상식한 행동들이 나를 분노하게 했고 그냥 흘러들을 수가 없었다. 내 머릿속을 무언가 스쳐 지나갔다. 창밖엔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간호사 수진이 손 잡아주던 날이 생각난다. 정장 입은 한 남자가 할머니 병실로 들어왔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몸은 좀 괜찮으신지요? 아이고, 온다고 고생했네 박변. 마이너스 박변은 할머니가 젊었을 때부터 뒤처리를 도왔던 개인 변호사 마이너스. 나는 봉투 하나를 꺼냈다. 변호사에게 맡겨둔 서류. 수진 이름으로 된 기부증서. 재산의 일부를 정수진에게 증여한다. 라는 내용이었다. 박변에게 서류를 건네받은 후 미소와 함께 한마디 한다. 이게 제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그리고 또 다른 서류. 요양사 비리 증거도 같이 준비했다. 박변, 이대로 서류 진행해서 정리해주게나. 며칠 후 병원에 들이닥친 경찰. 병원이 뒤집어지는 순간이었다. 박미정은 소리쳤다. 이 할망구가 미쳤어. 당신이 뭔데 나를 고소하고 지랄이야. 하지만 이미 끝이었다. 모든 증거와 비리는 준비되어 있었으니 말이다. 그 여자는 그날로 인생 쪽나는 순간을 맞이했다. 한쪽 구석에 서서 울고 있는 수진이 보인다. 눈물을 흘리면서 나에게 꾸벅 인사를 한다. 나도 눈물이 흘러내린다. 저 어린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날들을 보냈을까 싶어서 말이다. 나는 지금도 요양원에 있다. 수진이와 함께 하루하루가 즐겁고 웃음소리가 넘친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